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중국 전역이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한 유명 방송 기자가 생방송 도중 대형 사고를 터뜨린 건데요. 바로 한국에서의 취재 내용을 중국과 정면 비교하며 중국의 민낯을 전국에 그대로 폭로해버린 겁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SNS는 폭발했고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으며 분노한 중국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중국 정부까지 충격에 휩싸여 급히 사태 진화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기자,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돌아온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라이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뉴스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마시고 뉴스를 읽어요. 그리고 방송국으로 출근하죠. 15년 동안 세계 각국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밝은 조명과 카메라 앞에 앉아 있어요. 수백만 명이 저를 지켜보고 있죠. 그들은 제가 다른 나라의 진실을 말해주길 바라더군요. 저는 제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나라에 대해 다 안다고 여겼어요. 일본에 대해 물어보면 답변을 했죠. 미국에 대해 물어봐도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한국은 끝났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죠. 한국은 예전엔 강했지만 이제는 약해졌어요. 중국이 훨씬 더 강하답니다. 중국이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돈도 있어요. 중국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청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인터넷에 기쁜 메시지를 올렸죠. 슈라이가 옳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라고 말하더군요. 상사도 제가 한국을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방송국 시청률이 올라갔어요. 시청률이 오르면 돈도 더 많이 벌었죠. 상사는 제 등을 두드리며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말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한국길을 걸어본 적도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죠. 한국 도시를 제 눈으로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었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모든 지식은 다른 뉴스 기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가끔 인터넷 동영상을 보기도 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말하는 걸 들었죠. 하지만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초콜릿을 먹어본 적 없으면서 초콜릿 맛을 설명하는 것과 같았어요. 물을 만져본 적 없으면서 수영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았죠. 고양이를 쓰다듬어 본 적 없으면서 고양이 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설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일 방송국의 큰 의자에 앉았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죠.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한국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죠. 그리고 매일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자신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저를 존경했습니다. 제가 아주 박식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들에 대해 질문을 하러 왔죠. 세계 정세에 대한 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제 견해를 완전히 신뢰했어요. 제 아파트는 상과 인증서로 가득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과 악수하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제 성공적인 커리어에 대한 신문 기사들도 있었죠. 저는 제 자신이 아주 자랑스러웠답니다. 하지만 가끔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 제 일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을 떠올려봤죠. 마음 깊은 곳, 아주 작은 구석에서 가끔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정말 다 사실일까? 하지만 항상 이런 생각들을 밀어냈어요. 저는 프로기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열심히 공부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읽은 모든 정보가 맞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한국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도돋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지식을 나누는 것으로 좋은 기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뉴스 기자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매일매일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에 대해 말하고 시청자들의 박수를 받고 상사의 칭찬을 들었어요. 제 자신이 정말 훌륭한 기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제 확신을 완전히 흔들어버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생방송을 막 끝낸 참이었어요. 카메라는 꺼져 있었죠. 밝은 조명도 어둡게 바뀌었습니다.
제 의자에 앉아 아주 만족스러운 기분이었어요. 방송에서 다시 한국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한국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돈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죠. 한국은 이제 중국과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시청자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전화 반응도 긍정적이었죠. 인터넷 댓글도 칭찬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용감하게 진실을 말한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젊은 동료 장펑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펑은 25살이었어요. 방송국에서 일한 지 겨우 2년 되었죠. 항상 저에게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답니다. 하지만 그날 장펑은 달라 보였어요. 긴장해 보였죠. 방 안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깊게 숨을 쉬고 제 옆에 앉더군요. 슈라이 선배님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서류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장펑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일은 드물었죠. 보통은 인사만 하고 업무 얘기만 했는데 그날 목소리가 진지했답니다. 물론이죠라고 말했습니다. 뭘 알고 싶은데요? 장펑은 잠시 조용했어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방송에서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 항상 강한 의견을 갖고 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지식이 자랑스러웠어요. 장펑이 제 전문성을 칭찬하려는 줄 알았죠. 그런데 장펑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실제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질문이 배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어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진실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공기를 마셔본 적도 없었어요. 한국 도시를 본 적도 없었죠. 한국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었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자신만만한 모든 주장들은 읽은 것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제 강한 의견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제 지식은 모두 간접적인 정보였죠. 침묵 속에서 장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죠. 사기꾼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짜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장펑의 표정은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당황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죠. 그냥 솔직한 질문이었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항상 한국이 어떤 곳인지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시니까요. 그곳에서 살았거나 여러 번 가보신 줄 알았어요. 마침내 말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아니요라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장펑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격을 받거나 실망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한국 이야기를 계속하실 거라면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장펑이 떠난 후 빈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이 아주 조용하고 넓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대해 자신있게 말했던 모든 순간들을 생각해봤죠. 제 의견을 신뢰했던 모든 시청자들을 생각해봤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에 대해 했던 모든 강한 주장들을 생각해봤어요. 커리어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생각했던 만큼 많이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장펑의 질문을 생각했어요. 제 대답을 생각했죠. 한국을 생각했답니다. 아침이 되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그 나라를 제 눈으로 보기로 했죠. 제가 말해왔던 모든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이 여행이 제가 한국에 대해 옳았다는 걸 증명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에게 말해왔던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이 여행이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전혀 몰랐어요. 제 자신에 대한 마음도 바꿔놓을 거라곤 전혀 몰랐답니다. 2주 후 저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설레었죠. 노트와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말했던 모든 것이 옳다는 걸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처음으로 한국을 내려다봤어요. 높은 하늘에서 본 서울은 빛의 바다 같았죠. 도시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이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낡고 부서진 곳이 아니었어요. 대신 현대적이고 아름다웠죠.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반짝였습니다. 천장은 높고 밝았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잘 관리되어 보였답니다. 공항 복도를 걸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들었던 모든 문제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공항은 제가 다른 나라에서 본 많은 공항들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출입국 절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긴 줄과 복잡한 절차를 각오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5분도 안 되어 통과했어요. 직원은 정중하고 효율적이었죠. 미소를 지으며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었답니다. 공항 밖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는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운전기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눈빛의 남자였죠. 저를 보자 뒤돌아서서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제 언어로 말했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너무 놀라서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국의 택시기사가 중국어를 할 수 있다니요. 중국 방문객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제 언어를 배워둔 거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답니다. 서울로 들어가면서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것을 빤히 바라봤어요. 도로는 매끄럽고 잘 포장되어 있었죠. 교통은 질서정연하게 흘러갔습니다. 도로 표지판은 명확하고 읽기 쉬웠어요. 건물들은 현대적이고 잘 관리되어 보였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공기였습니다. 서울이 오염되고 스모그로 뒤덮여 있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대신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했어요. 하늘은 흰 구름이 떠 있는 파란색이었죠. 멀리 산들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푸른 나무들로 가득한 공원들을 지나갔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지나쳤어요. 사람들이 걷고 조깅하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봤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시가 살아있고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택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기사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호텔 입구까지 운반해 주었어요. 팁은 받지 않겠다고 했죠. 그냥 한국에서 즐겁게 지내세요라고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답니다. 호텔 방에 체크인하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 어느 것도 제가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말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공항은 훌륭했죠. 도시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어요. 동네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눈으로 서울을 더 보고 싶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의견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고 싶었죠. 상점과 식당들로 가득한 번화가를 걸었습니다. 인도는 넓고 깨끗했어요. 상점 진열창들은 밝고 매력적이었죠. 사람들이 쇼핑하고 식사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작은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메뉴는 한국어로 적혀 있었지만 중국어 번역도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 젊은 여자가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중국어 메뉴를 건네줬죠. 중국에서 오셨나요? 라고 간단한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제 언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여전히 놀라고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어요.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죠. 책가방을 맨 학생들이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은 직장인들이 일터로 가는 모습도 봤어요.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며 웃는 노인들도 봤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이 평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시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느껴졌죠. 이것은 제가 텔레비전에서 묘사했던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커피숍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주변에서 펼쳐지는 한국인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 첫날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움들이 훨씬 더 많았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 이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면서 시작되었어요. 전날과 같은 커피숍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에 대해 메모를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중하기가 어려웠죠. 한국에서 찾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아무것도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커피를 다 마시고 짐을 챙겨 상점을 나왔습니다. 세 블록을 걸은 후에야 끔찍한 것을 깨달았어요. 지갑이 없어진 거였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그 지갑에는 중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었거든요. 신용카드, 현금, 신분증, 호텔 키카드까지요. 그것 없이는 외국에서 완전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최대한 빨리 커피숍으로 뛰어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되고 땀이 났어요. 숨이 가빴죠. 어제와 같은 젊은 여자가 일하고 있는 카운터로 급하게 달려갔답니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제 지갑을 들어 보였어요. 테이블에 두고 가셨더라고요라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갑을 받아서 재빨리 안을 확인해 봤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모든 돈, 모든 카드, 제가 두고 간 그대로 정확히 다 있었답니다. 충격에 빠져 그 젊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한국 사람들을 돈에 관해서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왔거든요. 외국인들한테서 훔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제 지갑을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돌려준 거였죠. 정직함에 대한 보답으로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옳은 일을 하는데 돈을 받지는 않아요라고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커피숍을 떠났어요. 이런 정직한 행동은 제가 사람들에게 한국인의 성격에 대해 말해왔던 것과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놀라움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어요. 낡고 구식인 기술을 볼 거라고 예상했었죠.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에 뒤처지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대신 제가 본 것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제 손톱보다 작지만 몇 년 전 컴퓨터 전체보다 더 강력한 컴퓨터 칩을 보여줬어요. 종이처럼 반으로 접을 수 있는 휴대폰을 시연해줬죠. 창문처럼 보일 정도로 얇은 텔레비전도 보여줬답니다. 제가 만난 한국 직장인들은 절망적이거나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었고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었어요.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죠.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분명히 그들 분야의 최고 수준이었어요. 다음에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싸고 조잡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놀라웠습니다. 공장이 대부분의 병원보다 더 깨끗했어요. 로봇과 인간이 완벽한 정밀도로 함께 일했죠. 만들어지고 있는 자동차들은 아름답고 세련되어 보였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이 자동차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미국, 유럽, 호주, 심지어 중국까지요. 한국 자동차가 신뢰할 만하고 잘 설계되어 있어서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이 중국 기술에 뒤처진 게 아니었죠.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실제로 앞서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날의 가장 큰 충격은 공장을 떠날 때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갈 택시를 불렀어요. 공장 문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렸죠.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덤불 속으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없어진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택시가 도착한 후였어요. 휴대폰 없이 택시에 올라타며 좌절감과 화가 났습니다. 외국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건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소통하고 번역하고 길을 찾는 데 필요했으니까요. 호텔에 돌아왔을 때 리셉션 직원이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보니 중년의 한국 남자가 제 휴대폰을 들고 있더군요. 어제 택시기사입니다라고 간단한 영어로 설명했어요. 차에서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호텔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남자가 제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도시를 가로질러 직접 왔던 거예요. 낯선 사람을 도우려고 자신의 시간과 기름값을 쓴 거였죠. 수고해준 것에 대해 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커피숍 직원처럼 그도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라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휴대폰과 지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잃어버렸었죠. 둘 다 보상을 받기를 거부한 정직한 한국 사람들에 의해 돌아왔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말해왔던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부정직하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었죠.
한국 기술은 구식이거나 열등하지 않았습니다. 첨단이고 혁신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실패하고 있지 않았죠. 전 세계적 규모로 성공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수년 동안 한국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무지와 편견에서 나온 거짓말이었죠. 저는 모든 것에 대해 틀렸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지막 밤 호텔방에 앉아 제가 적어놓은 모든 메모들을 바라봤죠. 텔레비전에서 제가 말해왔던 모든 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한국에 대한 관찰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답니다. 무서웠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부끄러웠죠. 수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한국이 실패하는 나라라고 말해왔었어요. 한국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었죠. 한국 기술이 중국 기술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한국을 무너지고 있는 곳으로 그려왔었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요.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고 친절했죠. 한국 기술은 첨단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도시들은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전혀 실패하고 있지 않았답니다. 번영하고 있었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시청자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 텔레비전 쇼로 돌아가야 했어요. 상사는 제가 항상 말해왔던 것처럼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길 기대할 거였죠. 시청자들은 중국이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할 거였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진실을 본 상황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텔레비전 쇼에서 뭐라고 말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머릿속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해봤죠. 한국에서 발견한 것들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습해봤답니다. 제 아이디어 중 일부는 비겁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에 그냥 동조하는 것을 생각해봤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무시하고 한국에 대한 예전 의견으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해봤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울 거였답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고려할 때마다 저를 도와준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지갑을 돌려준 커피숍 직원이 생각났어요. 제 휴대폰을 가져다준 택시 기사가 생각났죠. 다른 나라에서 온 낯선 사람인 제게 친절했던 모든 한국 사람들이 생각났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었죠. 텔레비전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제 여행에 대해 듣고 싶어서 들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발견한 끔찍한 것들을 알고 싶어 했죠. 얼마나 심각했어요? 라고 한 기자가 열심히 물었습니다. 문제들에 대한 좋은 영상 자료는 얻었나요? 라고 다른 사람이 알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사무실로 걸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날 저녁 생방송을 준비하며 하루 종일을 보냈답니다. 쇼 시간이 제가 원했던 것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밝은 조명과 카메라 앞 평소 의자에 앉았어요. 중국 전역의 수백만 명에게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다는 뜻의 빨간 불빛이 보였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전체 커리어에서 텔레비전 쇼 전에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진행자가 저를 소개하고 제가 두려워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슈라이 씨, 한국에서 막 돌아오셨죠? 시청자들에게 그곳에서 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잠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 명성을 생각해봤죠. 제 직업을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확인해 주길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그때 진실을 생각해봤습니다. 기자로서의 제 책임을 생각해봤어요. 어려울 때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해봤죠. 깊게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제가 찾을 거라고 예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한국이 쇠퇴하고 있는 나라라고 믿으며 한국에 갔었죠. 제가 틀렸습니다. 카메라 스태프들의 얼굴에서 놀라움을 볼 수 있었어요. 집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시청자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고 근면합니다라고 계속했어요. 한국 기술은 첨단이고 혁신적이죠. 한국 도시들은 깨끗하고 현대적입니다. 방문 중에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둘 다 어떤 보상도 받기를 거부한 친절한 한국 시민들에 의해 돌아왔어요. 스튜디오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수년 동안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해왔습니다. 라고 말했죠.
오늘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한국은 실패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좋은 사람들과 인상적인 성취를 가진 성공적인 나라예요. 쇼가 끝난 후 안도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했지만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화를 낼 거였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틀렸거나 속았다고 말할 거였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친절을 존중했어요. 시청자들에게 정직했죠. 가장 중요하게는 진짜 기자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과 다를 때도 진실을 찾는 것이라는 걸 배웠답니다. 한국이 저를 더 나은 사람이자 더 나은 기자로 만들어줬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